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법안 심사를 위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취소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갑질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검증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야당과도 적극 협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올해 지방선거에 화두가 될 행정통합론의 배경과 대전 충남 특별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을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외교 일정을 고려해 예정돼 있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일정이 취소됐고 이번 주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인 법사위 취소 통보를 규탄했습니다. 김희연 기자입니다.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논의하기 위한 법사위 전체 회의가 취소됐습니다. 중국을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외교 일정을 고려해 법사위 일정이 늦춰진 겁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2차 종합특검법이 민주당의 새해 1호 법안인 만큼 최우선 처리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사위가 취소되면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본회의 일정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새로운 본회의 일정은 오는 11일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 이후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회의 취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당이 법사위 일정도 마음대로 잡더니 사전 협의도 없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회의를 취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갑질 의혹 등이 제기된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옹호보다 검증이 우선이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6월 지방선거 공천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클린 선거 암행어사단도 발족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이해훈 후보자가 계속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옹호보다는 검증하는 자세로 청문회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은 그 모든 과정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면서 최종 청문회 과정에 엄격하게 임하겠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자 본인의 소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한 김병기 의원 제명론에 대해 당 지도부가 추가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징계 심판 결정을 요청했고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공천헌금 파장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클린 선거 암행어사단을 발족했습니다. 경찰 출신 이상식 의원을 단장으로 시도당별로 한 명씩 비공개 요원을 선발해 공천과 관련된 전 과정을 모니터링합니다. 공천 신문고 제도도 함께 활용해 당 대표가 직접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광석화 같은 신속성으로 무관용의 원칙으로 윤리심판원의 심판을 기다리기보다는 당대표 직권으로 비상징계를 즉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오늘 마감됐습니다. 권리당원 투표 20%와 국회의원 투표 80%를 반영해 치러지는데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투표가 진행되고 최종 결과는 11일 오후에 발표됩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두고도 자격 미달 인사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실시하자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의혹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뿌리 깊은 공천 뇌물 카르텔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같은 의혹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정황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김병기 의원의 비리를 고발하는 탄원서가 당시 이재명 대표 보좌관이었던 김현지에게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이 김병기 본인에게 탄원서가 넘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낙마를 위한 총공세도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오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접수되자 국민의힘 재정경제위원들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후보자의 재산이 10년 만에 100억 원이 넘게 불어났다며 재산 형성 과정부터 집중 검증 대상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자격 미달의 인사 참사입니다.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가 없다면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 동안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7명의 윤리위원을 선임하며 당내 중앙윤리위원회 구성에 나섰습니다. 윤리위는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당원 게시판 사태의 징계 안건부터 다룰 예정이라 당내 갈등이 앞으로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원한 개건 기자와 함께 민주당이 새해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2차 종합특검 등 특검법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이슈픽인데 앞으로도 올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1호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법을 내세우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번 주 중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1호 법안을 처리하겠다 이런 그 입장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당초 계획은요. 오는 8일인 목요일 날 본회의를 열고 통일교와 이 신천지 유착 의혹된 특검법과 함께 이 내란 2차 종합특검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 지난주만 해도 이 새해 1호 법안이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이다라고 이렇게 못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미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고 이는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특히 이 신천지와 국민의힘 간의 이 정교 유착 의혹도 수사 대상에 꼭 포함시켜서 종교계의 이 정치 유착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이번 특검의 핵심 목표다라고 강조를 했었죠. 네. 그리고 민주당 당초 이 8일 본회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당초 오늘부터 7일까지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와 법안 소위 등을 거쳐서 특검법 심사가 끝나면 8일 이 국회 본회의 때 이를 열어서 이를 처리하자라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법사위 회의가 취소가 됐어요. 그럼에도 이제 통일교 특검은 자율적으로 여야가 이제 뜻을 모으기로 그렇게 이제 좀 용이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가 본회의 일정에 변수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추진이 내란몰이를 지방선거 국면까지 이어가려는 술수다라고 반발을 해왔습니다. 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 통일교 특검에 여야가 뜻을 모으는 게 상대적으로 빠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일정도 있지만 법사위 회의가 오늘부터 이 수요일까지 취소된 것은 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번 주 6일부터 8일까지 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CES 2026 일정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옵니다. 네. 현재 여야를 불문하고요. 의원 30여 명이 이 첨단 기술 동향 파악을 위해서 이미 미국으로의 출장길에 올랐거나 출국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이번 주 중에 만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표결에 참여할 의원 수가 부족해서 여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의장실 측에서도 여야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정족수까지 불안할 경우에는 본회의 개최가 어렵다라는 이 신중한 입장을
여야에 지난 주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때문에 민주당 일단 법사위 회의는 취소하되 본회의 일정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야당과 소통하며 자율성을 갖고 법사위 일정도 조율하겠다라는 건데요. 다만 이 야당과 뜻을 모으지 못할 경우에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의원 30여 명이라면은 전체 300명 중에 약 10분의 1이 그 대규모 의원단이 출국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첨단 기술에 관심이 지대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 국민의힘이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또 제명이 된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바로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특검이다 이렇게 이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자신의 SNS를 통해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이 강선우 의원을 묶어서 이른바 쌍특검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 과거 자신이 김병기 의원의 특검을 처음 제안했을 때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이젠 국민적 요구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 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담긴 구체적인 녹취록이 공개된 만큼 경찰 수사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경찰이 지난해 11월 이 관련된 증거를 입수하고도 그동안 수사에 미진했던 지점을 놓고 야권에서는 이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라는 판단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이번 사건을 민주당의 고질적인 이 돈 공천 관행이 드러난 중대 범죄로 규정을 하고요. 네.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강선우 의원이 공천 헌금을 인지한 직후에 김 전 원내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정황을 주목하면서 당 차원의 조직적인 은폐 가능성도 거듭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 새로운 전선이 형성된 만큼 국민의힘은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책임까지 계속 언급을 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이 방탄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이 지방선거 때까지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은 강선우 의원은 이제 전격 제명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국민의힘 특검 요구에는 이제 응하지 않을 방침인데 이번 사건을 개별 인사의 일탈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당내 분위기도 좀 전해주실까요? 네,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이 연말 연초 보좌관 단속을 제대로 못해서 시작된 이 제기된 의혹들 때문에 이렇게까지 온 것이 뼈아프다라는 반응이 읽힙니다. 특히 공천 과정에 대한 의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점을 두고서 지방선거 공천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일단 대외적으로는요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난 주말 이 기자간담회 때 이번 사건이 당 전체의 공천 과정에 불공적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전수조사 계획이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이미 강선우 의원을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했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는 등 당 차원에서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의혹에 대해서 공천 시스템의 결함이 아니라 일부 인사들의 개인적인 비위, 즉 개별 일탈이라는 스탠스로 일단 대응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 공천 과정에서의 이 지역위원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컸던 점이 화근이 되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약간 나오고 있는데 이 정청래 대표 지난달 당내 반대로 부결됐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 재추진 의사를 이를 명분 삼아 내비쳤었거든요. 공정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일각에서는 이번 김병기 강선우 의원발 이 공천 헌금 의혹이 오는 11일 열리는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맞물려서 적지 않은 계파 갈등의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이제 5개월 정도도 채 남지 않은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재정비도 하고 좀 들여다보고 좀 수정하는 그런 또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야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미국 압속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마두로 대통령의 몰락은 남의 일이 아니라며 과도한 돈풀기와 권력 독주, 야권 탄압과 언론 압박 등이 일상화된 대한민국도 같은 길에 접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베네수엘라의 복합적인 정치와 경제적 위기 상황을 국민의힘이 황당한 프레임으로 왜곡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공포 조장과 흠집내기로 연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모펀드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자본시장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사모펀드의 책임을 강화하고 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향후 사모펀드 차입 비율이 순자산의 20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사유와 PF 운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향후 관리 방안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야당 탄압 가짜뉴스를 감시하기 위한 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김승수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자체 TF까지 만들어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면서 특위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최근 SNS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 영향력이 치명적이라고 우려하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이용자의 이동권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달 중 경내 콘크리트 맨홀 뚜껑 75개소를 금속 재질로 전면 교체하고 점자 유도 블록과 겹치는 구간엔 방향성 인지를 위한 저명 블록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우 의장은 지난해 장애인 직원,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국회가 앞장서서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와 주 출입구 안내데스크 유도 블록 설치 등을 완료했고 현재 국회 본관 사무실 25곳의 출입문 문턱 제거를 진행 중입니다. 1월 5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1일 1의혹입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초대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되면서 여러 의혹이 터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20대 인턴 직원에게 했던 폭언 녹취가 공개되면서 갑질 논란에 휘말렸죠. 경찰에 고발당한 이 후보자는 보좌진 상호감시 등의 의혹으로 추가 고발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 투기 의혹도 터진 겁니다. 본인이 KDI 재직 중에 인천공항 부근에 이제 16km 떨어진 점에 땅을 샀다가 3배 올랐을 때 팔았다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 상가를 5채 샀다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해결을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거기에 가담한다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운 장관 후보자의 과거의 책임은 국민의힘한테 있습니다. 5번이나 공천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이 며칠 사이에 그렇게 비리 정치인이었냐? 당신들은 모르고 했느냐? 통렬하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하면은 얼마든지 예산처 장관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만한 실력과 능력이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후보자의 사퇴 촉구 목소리가 나왔지만 지도부는 일단 의원들의 개별 입장 표명에 함구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검증 실패 사과를 요구하며 이틀 청문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본인의 해명을 충분하게 들어보지는 못한 상황 아닙니까? 네네. 또 청문회 때 소명하겠다는 사안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통령이 그런 인사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 최소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 소명을 들어봐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아울러 인사를 최종 결정한 이 대통령 역시 이번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지명 철회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인사가 통합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이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대해선 당사자가 국민에게 소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된 이해운 후보자 청문회. 전문성이나 능력보다 도덕성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잇따라 터진 의혹을 이 후보자가 소상히 밝혀내 도덕성과 능력을 모두 증명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베네수엘라 사태 갑론을박입니다.
미국이 지난 주말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2013년부터 13년간 정권을 장기 집권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죠. 이번 사태를 두고 국내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먼저 진보 야당들은 명백한 침략행위라면서 강력 규탄에 나섰습니다.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어긴 명백한 침략행위이자 국제법 위반이란 건데요. 마약 테러를 내세워가지고 침략이 정당화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미국 같았으면 독재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테러에 연관됐다는 증거도 전혀 없고요. 베네수엘라의 몰락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도한 돈풀기와 권력의 독주, 야권 탄압과 언론 압박이 일상화된다면 대한민국 역시 같은 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번 침공 사태가 한국에도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 정책에 대한 경고성 문제 제기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베네수엘라 사태를 정쟁에 이용하는 무책임한 선동을 중단하라고 반박하며 교민 안전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재까지 교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상황 악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정부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정부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국제 질서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또 국내엔 어떤 영향을 가져오게 될지 정치권의 역할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새해 초부터 전국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일교 특검법 그리고 국방위 쟁점인 DMZ법에 대해서 국방위 위원이신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통일교 특검 수사. 네, 고맙습니다.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의 신천지 포함 여부를 놓고 여야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은 당초 통일교 특검법 처리를 8일로 잡았었는데 차질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당이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굽히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실까요? 예, 통일교 특검법의 배경은 민중기 특검이 6달 동안 수사를 마치면서 통일교가 민주당 전 현 의원 인사에게도 컨펌 수수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넉 달 동안 묵인한 바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편파 수사이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파 수사 의혹은 빼고 신천지 국민의힘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에 넣은 통일교 신천지 특검법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자신들이 불리한 사안은 덮어버리고 정치적 공시에 활용할 사안은 선택해서 수사하겠다는 발상은 곧 공정과 상식에 위배됩니다. 충분한 협의 없이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한다면 저희 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 차원의 대응은 물론이거니와 국민들께 이 문제의 본질을 분명히 알리는 강도 높은 정치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이고 비상식적인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께서 분명한 판단과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네. 네, 유엔군 사령부가 여당이 추진하는 DMZ법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것에 반대하고 나선 건데요. 이 DMZ법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 어떤 것입니까? 예, 비무장 지배는 정전 협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는 국제적 군사 반중지대입니다. 유엔 사령부가 이례적으로 공개 우려를 표명한 것 자체가 여당이 추진하는 DMZ법이 얼마나 졸속이고 안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입법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전협정과 한미동행,
유엔사 체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법안을 강행할 경우 외교 안보적 혼선과 불필요한 국제적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DMZ의 보전과 평화적 활용이라는 취지 자체는 존중합니다. 다만 그 과정은 반드시 전전협정의 존중과 한미 공조, 유엔사와의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해야만 합니다. 안보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은 DMZ 법안에 대해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들이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포퓰리즘 법안에 대해 단호히 맞고 해법을 제시하는 대안 정당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네. 광주 지역의 오랜 과제였던 군공항 이전 문제가 정부의 적극 중재로 해결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구 지역에서도 군공항 이전 문제에 정부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구 군공항 이전, 국방위에서 어떤 논의가 필요할까요? 예, 국방위에서의 논의보다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지원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구 군공항 이전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10조 원이 넘는 공군 비행장 이전 사업과 1조 원 미만의 육군부대 이전 사업에 대한 방식이 기부대 양료로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공군 비행장은 기부 재산의 규모가 10조 원이 넘고 기간도 10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기부대 양료 방식에서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대구시가 사업 대행자인 건설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사업 대행자는 그에 대한 자금 마련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통상 사업 자금은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해야 하는데 현행 기부대 양료 방식에서는 수조 원으로 추정되는 이자에 대한 부분은 제외되어 있어 사업성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도 대구 공군 비행장 등을 이전하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국가 사업이라는 것과 기존의 기부대 양료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기존의 기부대 양료 방식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조만간 빨리 제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새해에도 여야 대치의 평행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일교 특검 등 여야 쟁점, 그리고 올해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대전 충남 통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대전 충남 통합특위 공동위원장이신 박정현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심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박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 먼저 여야 쟁점 사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 특검 추천권에 여야 이견이 이제 좁혀지고는 있는데 특검 대상의 신천지 포함 여부를 두고는 여전히 여야 입장 차이가 이제 큰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새해 첫 입법 전쟁이 특검법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8일에 본회의가 열리지 못할 것 같은데 민주당 방침, 통일교 특검에 대한 민주당 방침부터 들어볼까요? 그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하는 핵심은
특정 종교가 지금 정치에 개입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개입의 과정에서 돈 봉투도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뭐 김건희 씨에게 뭐 저희 명품 저 이름도 모르는 그런 명품 뭐 물건들이 오고 네. 가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통일교가 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정교 분리 국가에서 종교 유착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뿌리 뽑자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통일교만의 문제가 지금 아닌 걸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신천지라는 특정 종교 집단에서도 지난 대선에서 특히 경선 과정,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특검에서는 특정 종교의 문제를 같이 다뤄야지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께서도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 특정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근데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같이 공동을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해운 기획예산처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이번 새해 전국의 내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대통령도 이번 이 후보자 지명이 도전이라는 것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파격 지명의 의미와 인사청문회 전망, 의원님 생각을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용인술은 이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력과 그리고 실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실이요. 예. 네. 그래서 뭐 제가 이해운 전 의원님이랑 같이 일을 해본 경험은 없지만 저 초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력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더군다나 민주당 정부가 하려고 하는 재정 정책과 약간 반대되는 재정 정책 그간에 또 피력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을 때 저는 재정 정책은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경우는 적극 재정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어떤 경우는 이제 건전 재정을 해야 되는 건데, 민주당은 적극 재정 부분에 훨씬 더 그 방점이 가 있는 거고, 지금 이해운 이제 후보자는 사실 건전 재정 쪽에 조금 더 방점을 두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양쪽의 정책이 잘 조화롭게 운영이 됐을 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이슈나 이런 것들을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실용적인 인사고, 또 하나는 과감한 탕평책 아닙니까? 예, 우리하고 전혀 다른 쪽에 계셨던 분을 우리가 이제 모시고 와서 일을 하겠다는 건데,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굉장히 옹졸하다. 예, 후보 지명이 되자마자 탈당 제명을 시켰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게 국회에서는 여야가 있지만 정부는 어떤 측면에서는 여야가 있기보다는 국민이 더 편안한 삶,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 발전된 것을 향해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거고, 그 정책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힘의 최근 국민의힘에서 이해운 후보를 제명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네.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지금 이제 후보자 지명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려운 문제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청문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이해운 후보가 극복을 하면 뭐 장관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해서 일을 할 거고요. 본인이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사실 쉽지 않겠죠. 저는 이해운 후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청문회 날짜를 아직 못 잡았는데 대략 좀 언제쯤 예상하시는 시기가 있을까요? 1월에는 하지 않겠습니까? 1월 안에.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내내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여야 이제 강대강 대치 전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협치 국회를 보고 싶다. 국민들의 목소리도 반대급부로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른바 이제 하루 한 건 국회로 처리되지 못한 비쟁점 법안이 185건이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은
화랑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민생은 외면을 받고 어렵죠. 있고 예. 더 어려워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그 정쟁의 민생이 밀리는 일은 좀 되풀이되는 일은 없어야겠다 이런 목소리들도 높아지고 있네요. 네,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쨌든 그 사실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당의 책임보다는 야당의 책임이 저는 좀 더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국회가 민생 법안을 제대로 처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제가 초선이긴 하지만 네. 열심히 함께 힘을 모아서 하려고 하는데 좀 이 부분은 저는 국민의힘의 지금 태도는 사실은 내란 정당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발목 잡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쪽에서 얘기하는 이제 민생 법안은 저희가 거의가 합의가 된 법안입니다. 지난 12월 9일 날 사실 필버가 시작됐는데 대표적으로 가맹사업거래 관련 법은 네. 사실은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필버에 나섰던 나경원 의원도 이 법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찬성하는 법을 필버를 한다는 것이 사실 납득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나 그리고 2차 특검 네. 뭐 이런 내용들을 지금 막기 위해서 민생 법안을 발목 잡기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국민의힘이 올해 이제 병원연 들어와서는 실질적으로 내란 세력과 좀 결별하면서 정말 야당으로서 국민을 생각하는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현안 살펴봤고요. 네. 의원님과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화두는 단연 행정 통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대전 충남 지역에 이어서 전남 광주도 통합을 시도 중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지역 통합을 강조하면서 행정 통합의 화두를 던진 이 의미를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이재명 대통령 지난 12월 18일 날 이제 대전 충남 국회의원들과 함께 오찬을 하셨고요. 그때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핵심적인 거는 지금 이대로 수도권의 초과밀을 그냥 그대로 뒀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더 이상 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굉장한 위기의식을 갖고 계시고요.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도 공감하고 대개 300명의 국회의원들도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통합, 이게 통합이라는 것이 사실 지금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충청권 메가시티, 뭐 부울경 메가시티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다가 네. 잘 진행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굉장히 의지를 갖고 이 부분을 해결을 하고자 하는 거고, 그리고 특히 이제 대전 충남의 경우는 저희가 행정 수도가 아직 되어 있지는 않지만 세종특별자치시로 되어 있지만 행정 수도를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 행정 수도를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쓴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균형 성장, 지방의 성장을 통해서 전국과의 균형 성장을 하는 새로운 틀을 대전 충남에서 만들겠다는 것은 사실 대전 충남에서 보면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굉장히 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지난해에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가 국민의힘 소속 아닙니까? 대전 충남 행정통합을 선언을 하고 추진을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일정 부분 있어서 아마 다른 지역보다는 통합의 열기를 더 빨리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대통령께서 대전 충남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만약에 대전 충남 지역 통합이 성사가 된다면 인구가 360만 명이고 네. 지역 내 총생산이 190조 원 정도가 네.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초광역자치단체가 탄생을 하는 건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기대 효과가 궁금한데요. 여당 측에서는 거의 뭐 서울 수준에 육박하는 뭐 자치 재정 분권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럼 지금과 비교해서는 어떤 점이 더
좋아지고 달라지는 건지 좀 비교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대전 충남의 통합은 지금 뭐 행정 통합이라고 네. 얘기하지만 사실은 대전 충남 저희는 통합이라고 얘기하는데 대전 충남 통합의 핵심은 수도권에 대항하는 초광역 경제권을 만드는 거고요. 근데 그거는 수도권하고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 초광역 경제권을 통해서 네. 글로벌 경쟁 지역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전은 인재가 있죠. 연구단지도 있고 대전에 카이스트도 있고 그리고 대학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재, 기술, R&D가 있습니다. 예. 충남 북부는 자동차, 반도체 산업이 있고요. 충남 서부권은 철강, 화학 정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화력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에너지가 있는 곳이고 에너지 산업이 있는 곳이고 충남 중부권은 백제문화라는 문화산업이 있는 곳이고요. 충남 또 남부는 대전하고 인접해서 국방산업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양한 산업이 있는데 이 산업들이 각각 흩어져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한 명이면 이 한 명의 지휘자를 통해서 산업 생태계 전체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생태계 안에서 추가되는 여러 가지 산업체들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특히 R&D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실증 그리고 산업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지역에 또 이제 지역구를 두시기 때문에 네. 관심이 이제 지대하실 텐데요. 네. 당연히 사실 근데 이 문제가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장 충남도지사에 의해서 논의가 먼저 시작이 됐었다고 네. 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 법안도 현재 국회에 이제 계류 네. 중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대전 충남 통합특별법은 우리가 먼저 발의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법안으로 추진하자 이런 입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부분들이 충돌하고 민주당 입장은 어떤 걸까요? 이미 법안이 발의된 건 사실인데요. 저희가 보기에 그 법안은 사실은 좋은 거는 다 그 법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네.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법안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이것이 실현되리라고 염두에 두고 만든 법안은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정치적 이슈를 던지기 위해서 만든 법안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수용 가능한 최대치의 특례 플러스 혁신적인 재정 분권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 두 가지가 이번에 민주당이 발의할 법안에 분명히 담겨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려가 하나 있는 게 이제 초광역권으로 지역이 바뀌면 실제 기초 단위는 자치 그 주민 참여나 주민 자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활권 단위로 이런 것들이 오히려 후퇴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더 혁신적으로 강화하는 내용들을 담는 그런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두 개의 법안이 올라가면 이제 더 나은 게 있으면 그 더 나은 것들을 해서 대안 토론을 통해서 가장 대전 충남 통합을 잘 이루어내고 그 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지방 성장을 통한 국가 균형 성장을 이뤄내는 최적의 법안을 만들어낼 겁니다. 네. 네, 이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이달 안에 특별법을 발의를 해서 네. 6월 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게 되고 7월 1일에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킨다. 이게 그 여당 측의 시간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속도감이 있는 추진도 정말 좋겠지만 이게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성급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좀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최근에 이제 뭐 여론조사를 보면 조금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논의를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긴 한데요. 대체적으로는 찬성 여론이 훨씬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저는 속도는 빠르게 내되 속도를 낸다고 해서 의견 수렴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각 지역위원회별로 이 대전 충남 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주민 설명회도 하고요. 그리고 대전의 경우는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 7일 날
발대식을 합니다. 대전 충남 통합 발대식을 당 차원에서 추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위원회 특위를 만들어서 뭐 서명 운동도 하고 그리고 공청회도 하고 또 주민들 함께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도 하고 그리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통합의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획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회도 하고 이 과정을 2월까지 쭉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법안 심사하는 마지막까지 가장 최적의 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좀 아쉬움은 사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작년에 이 통합에 대해서 선언을 했는데 지금 1년이 넘었는데 그간의 여론 수렴이 너무 취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여론 수렴을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지금 이 통합 얘기가 더 효율적으로 논의가 됐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쉬움은 있지만 그것을 민주당에서는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국 단위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네. 중원을 차지하는 자가 선거에서 이긴다. 충청을 먹는 자가 선거에서 결국 이제 이긴다. 충청을 예. 이야기하는 네. 그 충청이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는데 네. 올해는 이제 대전 충남 통합 이슈 방금 말씀하신 바로 그 이슈 때문에 더욱더 뜨거운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전시당 위원장으로서 6월 지방선거 현재 준비 상황도 좀 들어볼까요? 저희가 핵심은 시민들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서의 후보들을 좋은 후보들을 잘 내는 거고요. 그 후보들을 잘 내기 위해서 정치 아카데미를 통해서 지금 실력들을 고양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사실은 3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창궐하고 있는 내란 세력들을 심판하는 게 제일 먼저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전반적으로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지역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민생 경제를 적극적으로 살릴 수 있는 실력 있는 후보를 우리가 내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 충남 통합을 통해서 글로벌 시티를 만드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세 번째 이번 선거의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 어쨌든 통합 시장도 네. 민주당 그리고 지금 기초는 다 그냥 그대로 가거든요. 기초의 상당 부분은 저희가 저희 이제 욕심은 한 70% 정도는 민주당 그 기초 단체장이 되는 거 그리고 광역과 기초 의회의 다수당을 네. 민주당이 차지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국가의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국가 아젠다가 실제 실현되는 곳은 현장이고 그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면 광역이나 기초지자체가 민주당 후보들이 된다면 훨씬 더 시너지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압승을 목표로 네, 하고 있다. 압승입니다. 네. 네. 같이 필승과 압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는 작년에 그 현장 밀착형 입법 활동으로 그 한국 정책학회 정책 네. 대상을 수상을 하셨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뭔가 의정 활동 리스트가 아주 빼곡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네. 들어서 앞으로 그 의정 활동 포부를 들어보고 싶고 또 지역구 현안과 앞으로의 그 목표를 마지막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일단 저는 정치는 약자와 함께 동행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문제를 듣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들은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정치하면서 3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첫 번째가 양극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균형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상반기에는 균형 성장 부분에 방점을 맞춰서 대전 충남 통합이 제대로 잘 이행이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당 후보가 통합 시장이 되게 하는 일들이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시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선거 총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하반기에는 기후 위기 그리고 또
제가 행안위원인데요. 행안위원회 이제 중수본이 행안위로 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랬을 때 그 일들을 잘 처리하기 위한 학습 프로그램을 이런 거를 이제 상반기에 해서 그 대응 활동들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사각지대에 있거나 약자들을 돕는 그런 법안을 제정하는 활동들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지금 제가 내놓은 법안 중에 마을 공동체 활성화법이 하나 있고요. 예. 그거는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가장 작은 단위인 공동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면 그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고요. 또 하나는 행복증진법, 국민 총행복증진법. 대통령께서도 국민 행복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경제 부흥보다는 국민 행복에 조금 더 우리 정책에 방점을 두자라는 취지에서 이 법을 상반기에 꼭 통과시키는 것을 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초선 의원이시라고 했는데 네.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모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고 네. 쉽지 않은 그런 하나하나의 현안들이기 때문에 또 많은 에너지를 앞으로 쏟아주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늘 인상적이었던 건 꼼꼼하게 온화한 미소 속에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하시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으로 자주 잘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정현 의원을 모시고 여러 가지 현안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